오늘 그할 리뷰는 1488회 몰락한 꿈 펜트하우스 재력가 150억대 사기 사건이라는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분들이 많이 다니셨죠? 전임 대통령 막내 아들이 졸업했고 M기업, N기업, S기업 오나 아들, 아무래도 사립은 전통이란 게 있기 때문에 체육 같은 경우는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하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오랜 시간 견고히 쌓아온 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부심이 가득한 그곳에 최근 추문이 하나 돌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잘못했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주변에서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치욕스럽고요. 이 이야기로 펜트하우스 3 정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뒤흔든 충격적인 스캔들, 뭐지? 성 관련인가? 지난 2023년 그해 이 명문 사립초등학교의 전교 회장 선거는 유난히 뜨거웠다. 선택 2023. 누군가는 이기고 질 수밖에 없는 경쟁이 시작되는 무대. 선거 당일 최종 연설을 앞둔 후보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떨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재생되었다는 영상 하나.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학년 조 스카이 양의 공약 영상입니다. 화려한 영상 속에서 안무를 선보이며 등장한 후보자 스카이. 초호화 수학여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선을 끌었고 영상 속에는 스카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2년 전 같은 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맡았던 스카이의 오빠까지 유명 마술사 최씨, 최현우 마술사입니다. 여기 나와요, 사진이. 최씨의 응원과 함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선거 결과는 스카이 양이 당선됐어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석연치 않은 얘기가 돌아. 이 사람이 오빠인가? 아이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큰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스카이가 선거를 위해 고액의 과외를 받고 막 스피치 과외 같은 거 받고 유명인들 섭외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홍보하고 눈이 좀 더 가니까 그러니까 돈질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애들 초딩 선거에 부모가 현질을 존나 했네. 선거 당일 홍보 영상까지 상영을 했어. 다른 애들은 상영이 없는데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이게 선거 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 선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이게 문제인 거네 지금. 게다가 2년 전 스카이의 오빠도 최종 연설에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BTS인가요? 학교에 초청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당선됐어요. 공약을 갑자기 바꾸는 건 역시 선거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안 했어. 화가 난 학생들은 항의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올림픽공원 가야 돼 애들도. 남매 모두 선거 규정을 어기고 학생 회장이 된 데는 부모의 재력과 인맥이 작용했다고 학부모들이 의심하고 자녀들은 학생 회장으로 배출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역임했다는 남매 엄마 문 씨가 또 있네요. 유명 마술사 최 씨의 교내 마술 공연을 직접 성사시키고 유명인들과의 친분도 자랑했습니다. 겉모습부터 존나 눈에 띄는 여자였어. 제가 오늘은 인터뷰하려고 이러고 왔는데 저도 이제 브랜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명품관에 있는 브랜드를 다 망라했어요. 입은 것만 솔직히 최소 1000만원어치 최소 완전히 풀 세팅이에요. 요즘 엄마들이 한다는 전재산 룩 그런 식으로 팔찌가 너무 비싸 보여서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3,800달이더라고요. 분명히 고급 승용차였는데 어느 날 다른 차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B니까 이게 이제 벤츠인가? 벤츠에서도 제일 비싼 것 스텔라? 맞냐? 유난히 재력이 드러나는 옷차림에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바꿨다며 학교를 오갔다는 부부. 수십억을 호가하는 강남 고급 빌라에 거주한다고 알려진 데다
평소 씀씀이도 남달랐다는데요. 그런 문씨 부부의 존재감이 학부모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각인된 계기는 기부 때문입니다. 2학년 교실을 리모델링 해주는 걸로 기부가 시작됐어요. 복도부터 그 층을 다 리모델링 했다니까요. 지난 2019년 도서관을 비롯해 학교 교실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그 막대한 공사 비용 대부분을 문씨 부부가 지불했대. 아니, 애가 그냥 6년 다니고 말 건데 뭘 학교를 뭐 바꿔주고 왜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시 이례적이었던 공사를 담당한 업체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알지? 거기는 원목으로 했으니까 화이트오크 고급 목재인데 나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 건데 원래 학교 공사나 그런 건 안 맞죠. 저희 걸 못 써. 돈을 그렇게 기부를 한다 하니까 우리도 그때 아유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지. 최고급 목재를 아낌없이 써서 지어진 도서관인데 문씨가 학교에 기부한 금액이 총 20억이 넘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돈이 많은 거요? 불법 토토하는 조폭 같은 건가? 기부한 액수를 아무도 몰라요. 14억, 15억, 16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칭찬받을 일인데요. 동판을 또 했잖아요. 도서관은 아예 이름을 지네 애들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야, 이 가족 손바닥인가 봐. 야, 이건 좀 문제가 된다. 졸업생도 아니고, 그죠? 지금 다니고 있는 애 부모가 돈 때려박아가지고 지네 가족 손바닥을 찍어 놓는 게 어딨어. 이 좀 이상하네. 전례가 없던 기부였지만 곱지만은 않았다는 시선. 문씨 자녀들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 도서관 이름이 정해졌고 리모델링은 교실 복도에 문씨 가족의 손도장이 새겨진 동판도 들어서면서 학교에 묘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기부들은 그저 순수한 의도일까요? 문씨의 첫째 아이가 2학년 때 전학을 오며 처음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문지아 조현태. 명품을 두르고 한껏 치장했지만 어딘가 이질적이었대요. 거액의 돈을 초등학교에 기부한 걸로 봐서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딘가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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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 남편 조 씨는 거의 매일 등교했기 때문에 차도 운동장에 세웠어요. 뭘 하길래 돈이 저렇게 많아서 학교에 이렇게 큰 돈을 내지? 직장 다니시지 않고 건물주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활발하고 화려하게 학교 활동을 했던 문 씨의 회밀이는 2024년 둘째 애가 졸업하면서 연락처 바꾸고 사라집니다. 자, 보자. 알 수 없음이야. 계정 삭제했나봐. 안녕하세요. 내일 졸업연주회 단체 사진 촬영이 1시에 있사오니 늦지 않게 오시길 바랍니다. 또 사진관 사장님께서는 11시부터 개인 촬영하시고자 홀에 계신다고 하니 단체 사진 촬영 전 개인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시간 맞춰 가셔서 촬영하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 학부모 단톡방 같은 건가?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뜻밖의 소식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다시 한번 그 문씨 부부가 회자되기 시작해요. 문씨 부부가 150억 원대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문씨 부부라고 나오잖아. 엄마 성을 썼어요. 지금 엄마가 지랄이야. 보통 부부를 칭할 때는 남편 성을 쓴단 말이야. 남편을 가장으로 일단 놓고 기본적으로. 근데 문씨 부부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좀 문제가 있나 본데 좀 나댔나? 사기 피해자로 지목이 된 건 놀랍게도 같은 학교 학부모입니다. 피해자는 유명 가전업체의 오은하 일가로 알려진 사장 부부고요. 무려 150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조말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셔요. 검사도 20년간 이런 충격적인 사건 처음 봤다. 피해자 이 씨가 실형을 살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못 갚아서. 와, 피해자가. 아이가 4학년 되던 해 돌연 자취를 감췄던 유명 가전업체의 사장 아내 이 씨가 돈을 잃고 가정도 파탄을 이르렀다.
한바탕 소란이 일자 학교에서는 문씨 가족의 손바닥 동판이 철거됐어요. 이거 사건 재밌습니다. 살인사건은 아니고 지금 뭐 학교 애들 얘기 나와서 좀 그렇지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이거 제가 본방 봤어요. 인생들이 너무 망가지게 됐잖아요. 아이들도 너무 불쌍해졌고 본인들은 너무나 호의호식하고 자기들이 이룬 게 아니라 남의 걸 다 뺏은 거잖아요. 씨발 새끼들이. 사실 다 그 새끼들 가족을 무시할 때 손을 내밀어준 피해자들이 바로 그 이씨 부부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원수로 갚았어요. 사립 명문초등학교의 소문난 재력가이자 거액의 기부까지 했던 우리 문씨 부부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재력을 가졌던 이씨 부부가 피해자죠.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만났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문씨가 이씨 차를 매일 타고 다녔고요. 그만큼 가까웠어요. 생일 파티를 할 때 반 애들을 다 초대했는데 문씨 부부, 이씨 부부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생일 파티 했거든요. 되게 친했어요. 큰애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문씨가 이씨를 비방하는 게 많았어요. 불명예스러운 추문의 주인공이 된 이씨 피해자인데 2019년 이후에 종적을 감춰서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설득 끝에 법률 대리인을 아주 어렵게 만났다고 하는데 쉽게 만나 이 사람들. 취재 잘해. 이 씨의 경우 세상에서는 보이는 색깔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PT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 심각합니다. IQ마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지 150억이 날아갔는데 7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정신질환으로 인터뷰도 어렵다. 상의 끝에 변호사가 대신에 나섰다. 처음에 바로 고소에 임할 수 있던 건 아니고요. 워낙 장기간 가스 레이링으로 인해서 기억이 다 온전치 않고요. 후유증도 있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조말래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자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는 두 사람. 어느 날 문 씨는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용한 무속인 얘기를 꺼냅니다. 그 무속인이 바로 아메리카와 코리아를 오가며 지낸다는 조말리예요. 말리. 청재계 인사들의 점을 봐주는 용한 무속인이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가끔 한국에 온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초창기에는 어려웠는데 조말리가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꿨더니 죽을 곳에서 살아났고 큰 돈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우리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처음엔 이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용하다고 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소개를 받아보자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이 재력가가 된 것도 다 무속인 조말레의 계의 때문이고 이 말레의 말을 듣고 일이 잘 풀린 고위층 인사가 많다고 영험함을 강조했어요. 문 씨가. 이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고 조말레의 바쁜 일정상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문자로 고민이나 앞날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이 씨 부부는 조말레를 소개받았는데 점 보고 뭐 상담하고 사주 보고 하면서 한 번도 조말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카톡으로 했던 거야. 다. 문자만으로 과거를 꿰뚫거나 때로는 현재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맞추고 남편 사업과 관련된 일에도 예언하는 등 신통한 점사에 이 씨가 막 빠져들었지. 그러던 2018년 이 씨에게는 큰 걱정이 생겼고 첫째 아이의 심각한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애가 틱이 있대. 그래서 치료를 찾아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조말리에게 상담을 청하니까 놀라운 문자가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 열 경기를 한 아이라 그냥 두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조말리가 열 경기한 걸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씨 부부에게는 아이의 틱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의 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150억 원대고 좀 알려진 가전제품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이 150억 피해당한 사람이. 그러면은 사업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사짠지 아닌지 판단하고 따지고 얼마나 잘 보겠어. 믿을 만한 새끼인가, 같이 일해볼 만한 새끼인가, 투자해도 될 새끼인가, 얼마나 재면서 살아왔겠냐고 그 재산을 쌓는 동안. 근데 어떻게
카톡 한 방에 이렇게 되냐고. 응? 어떤 수법을 쓰는 거예요 대체? 문씨 씨벌 거. 이해가 좀 안 가 이게. 말하지 않는 아이의 병력을 맞춘다며 아이를 살릴 미션을 주는 조 말레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다는 이씨. 아이를 위해 재단의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에 무려 3억을 문씨 부부 통해 조말리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3억씩이나 쏘는데 직접 해야지, 직거래를 해야지. 어떻게 아무리 친해도 부부한테 이렇게 하냐? 이게 좀 난 비상식이라고 생각해. 진짜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떤 큰일이 있어, 한 3억 정도 보낼 일이 생겨, 그거 여러분 가족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내가 직접 하지 않아? 어떻게 혈육도 아니고 그냥 학부모 사이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 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대체 어떻게 괴수레이링을 한 거야? 문 씨의 기가 워낙 좋으니 문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러니까 문 씨 이 새끼들이 철두철미했어 또. 그리고 조말레가 문자를 보냅니다. 잘 받았어. 곧 돌려주겠어. 재단에 돈을 쌓고 나니까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역시 조말레의 미션은 이 정도로 효과가 좋다. 아이의 틱마저 낫게 했다. 왜 나왔지 진짜? 틱을 치유한 조말레에겐 정말 영험한 능력이 있던 걸까요? 문 씨에게 무속인을 소개받았다는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위 정치인들 이런 분들만 봐주고 바빠서 일반인들은 잘 못 본대요. 하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절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들어준대요. 지가 머라이어 캐리 마냥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좋은 무속인이라는 말에 역시 미션을 따랐다. 동쪽에다가 밤에 물을 한 사발이 떠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마셔라. 미션이 다소 기이하다 느낀 점도 있지만 무속인을 소개한 문씨도 따르는 걸 보며 별다른 의심을 갖진 않았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우리도 당사자가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150억이나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150억이 없잖아 일단.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자 점사를 본다고 했어요. 이사 가는 것도 며칠 날짜를 받았는데 그 날짜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이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그냥 말았던 것 같아가지고 용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조말리에 대한 믿음을 키워간 또 한 사람, 이 씨의 남편 강 씨. 2018년 당시 가전업체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직전부터 이렇게 경영 수업 같은 것도 하지 않나?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야. 모르겠네. 회사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다는 강씨. 2018년 문씨는 그런 강씨에게 사업 계획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강준. 삼촌이 레스베이거스에 있는 문 회장인데 H호텔의 대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대주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문 회장이 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섬에서 H호텔 계열 호텔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가는 비품들을 다 너희 회사 것으로 공급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국내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와 1억 2천짜리 계약을 직접 체결해요. 진행 과정, 예상되는 사업의 완성, 수행 기간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기치기 위해 접근한 거 아니야, 문씨 부부가. 그러면 좀 돈이 많아 보이니까 접근했고, 그런 급의 사람들은 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니까 문씨 부부는 그런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 학교에 20억씩 막 기부했던 거야. 나는 사기꾼들의 이 과감한 결단성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쁜 새끼들이지만 여러분은 누구 속여먹기 위해, 불확실하잖아. 얘는 확신하고 있잖아. 여러분 어디다가 20억씩 투자하면서 누구 속여먹을 작전을 짤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있다 한들? 나는 이런 투자를 하는 이 사기꾼들의 기질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재력에 대해 늘 해외에서 호텔 캐지노업을 하는 삼촌덕이라고 말했던 문 씨는 이 엉클이 추진하는 좋은 사업 건수가 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까지 제시했는데 성사되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좋은 기회인데 1,000억 원대의 큰 계약이라 강 씨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말레에게 이 같은 투자 계획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니까 회사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하는 거래라고 강조를 했어요. 말레는 회사의 성공과 강 씨의 승진을 위해 문 씨가 재물운을 타고난 귀인이니 가까이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1,000억 원대의 계약 유치를 위해 문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다는 이 씨 부부.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이 씨에게 내려지는 조말레의 미천이 점점 기이해집니다. 자, 간다. 25일 부군과 그 아이네와 그 회장님과 큰 거래를 할 것이야. 예, 선생님. 어마어마한 거래이죠. 사람만 보고 믿고 하는 거래이죠. 예, 선생님. 파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라고 하든지 아이스 커피를 교장실 가서 뿌리라고 하든지 조말레가 오케이 할 때까지 옷을 허락받고 입술을 빨간색을 칠하라고 했으면 허락이 나올 때까지 그 빨간색을 찾아서 발라야 했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살을 찌우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까지 알고 보니 다 말레의 퀘스트였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과의 사진을 없애라. 결혼 사진 없애라. 집에 있는 집기를 부셔라. 조말레가 물 근처에 살라고 했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시켜요. 그래서 짧으면 5일 단위로 이사했어요. 그때 제게 조말레는 따라야 되는 존재,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궁금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었죠. 이 씨는 아이의 틱 증상을 치료해준 말레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녀의 행동,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애를 고쳐줘서?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이 씨가 조말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는데, 자, 몰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러운 피래요. 왜 영상을 찍어야 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화가 온다고 하네요. 이 씨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뜨린 건 조말레의 미션으로 찍게 된 영상이에요. 네가 미션을 하지 않으면 1,000억 투자가 무산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남편이 이상해질 것이야. 네가 하나 희생이야. 너의 가정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킨다. 영상을 문 씨 부부에게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이 영상을 나한테 보냈으니 합의금을 내놔라.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내놓아라. 이 씨를 직접 대면했던 수사관 역시 해당 진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씨 부부가 성적인 동영상을 확보한 이유로는 그걸 빌미로 협박했겠죠. 씨발놈의 새끼들.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어. 너와 자식이 죽도록 만들겠어. 나 한다면 하는 여자 한여 조말레야. 이 씨가 정말 죽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갈취한 문 씨는 이 씨의 남편 강 씨에게까지 해당 영상을 보여줍니다. 2019년 1월부터 강 씨에게 이 씨가 부정행위를 한다, 애가 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서로 공유를 못하게 하는 시간이 시작돼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강 씨 입장에서는 이 씨가 자꾸 얘기 안 하고 어디론가 아이들과 떠나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또 그런 성적인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남편에게도 보내게 해서 남편이 부인이 나를 속인 여자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이한 미션을 수행하는 서로를 보며 부부 사이의 오해가 깊어져 결국 이혼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우리 조말레 게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근데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야, 여기서 이제 반전의 시작이에요. 조말레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서 가상의 무속인의 신뢰를 얻고 또 가상의 무속인이 문 씨하고 조 씨의 신뢰를 심어주고 결국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그 문 씨 그 부부가 조말레 역할을 한 거야. 카톡 계정 2개 파가지고. 그러니까 문 씨랑 낮에 이 씨 부부 만나 둘이 대화해. 그거 조말레에게 갖다 주면은 조말레가 전 봐가지고 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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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들어온다! 하면서 그냥 야! 너 애 튀겠지? 이지랄하는 거야. 그거야 그거. 여기에 놀아난 거야. 그래서 150억 거 털린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휴. 문씨 부부가 이씨 부부와 항상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매일같이. 조말레라는 용한 무속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너머로 문씨 부부가 조말레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말레가 이용해서 파고들어요.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시간에도 조말레의 문자가 도착하게 만들거든요. 아마 미리 발송 예약을 해놓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공간에서 보냈을 것 같은데 남편 강씨는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65억 상당의 피해를 봤고요. 아내 이씨는 2018년 말경부터 2020년경까지 87억 상당의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휴, 씨발 60억 80억이 이게 뭐냐. 와, 그냥 슈드에다가 다 때려 박았으면 그냥 평생 놀고 먹는 건데. 자, 근데 이게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는 새끼들이면은 과거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과거 추적도 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 이거. 모든 대출이란 대출은 이씨 부부의 돈으로 다 변제를 했어요. 문 씨의 기존 채무 변제 그리고 방배동 부동산 매입자금, 명품 구입 비용, 외제 차량 구입, S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이렇게 모두 사용하고 없었습니다. 자, 8년에 걸쳐서 갈취한 금액이 150억입니다. 학교에 기본 20억 원씩 기부금도 모두 강씨랑 이씨 부부에게서 나온 돈이야. 굳이 왜 학교에다가 했을까? 이미 슈킹 쳐가지고 성공한 금액이잖아. 왜 굳이 학교에 기부하죠? 세탁하는 과정인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건가? 사기와 공갈로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문씨 부부의 이 같은 범죄 행위가 남편 강씨의 횡령 혐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19억 5천. 특정 경제범죄 횡령 사건이 불구속 송치가 됐어요. 회사 돈 65억을 횡령했는데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자금이 다 문씨 부부에게 이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회사 자금이. 자, 피해자가 문씨한테 물론 조말레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지 조말레에게 갖다 주라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주고 있던 거야. 회사 돈 횡령. 횡령죄도 횡령죄고 사기도 당한 거고 복잡한 상황이죠. 횡령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횡령한 돈을 누가 사용했느냐가 핵심인데 돈의 흐름을 보면 강씨가 사용한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문씨 부부가 사용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씨 부부가 공범이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강씨의 진술을 보면 아내 이씨가 회사를 협박해 돈을 주기 위해 횡령했다. 문씨 부부의 계좌에 송금하면 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아내 이씨에게 전달했다. 그 진술하고 실제 돈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강씨의 태도. 강씨는 왜 이렇게 문씨를 보호하려고 한 걸까? 피해자가 오히려 사기꾼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묘한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자, 문씨가 얘기해. 아빠가 채워주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아빠 자리 있잖아요, 뭔가. 그거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동거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본인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누리세요.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내 눈치 보지 마요. 그러니까 꾀수레이링 당한다고 꾀수레이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던 문씨의 두 자녀 남매들은 각각 최상위 수준의 레슨을 받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수억 대에 달하는 고가의 악기를 사용합니다. 프로 연주자들이요. 악기 가격도 그 정도는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본 학생 중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첼로를 하면 유학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예술중학교에 가기를 바랬지만 진학에 실패하면서 유학을 준비한 걸로 보이는 문씨. 그지 사기꾼 유전자가 씨발 뭐 재능이 있겠어요? 사기나 칠 줄 알지? 악기를 뭘 해? 초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문씨 소식은 미국에서 들립니다. 남매 모두 미국의 유명 보딩스쿨에 합격해서 유학을 하고 있어. 학업부터 예체능까지 기숙생활하면서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받는 보딩스쿨. 특히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문 학교를 다닌다고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관심이 확 쏠렸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씨 자녀들의 유학을 직접 컨설팅하고 있다는 전문가를 만납니다. 2023년 3월 그때 처음 문씨 뵀는데 아이들을 하버드, MIT 같은 데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기꾼 대가리들이 아는 학교가 이거밖에 없어. 보통 맞바구에 뭐가 든 게 있어야 씨발 예일대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상투적이야.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 MIT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새끼들.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드린 게 그러면 주니어 보딩 가서 명문 보딩 스쿨 가서 대학을 보내는 게 가장 쉬울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이들을 꼭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싶다며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1대1 맞춤 관리로 철저히 준비해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보딩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명문 보딩 스쿨이 1순위입니다. 진심으로 많이 기뻐하셨고 말이야. 정재계 인사들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서도. 미국 학생들한테도 이런 학교에 입학하는 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입학해야 되는 것이다. 문 씨는 자녀들의 유학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갔는데 미국에서 또 월세가 비싸잖아. 고급 주택인데 호화 생활합니다. 막 몇백만 원씩 냈을 거야 한 달에. 근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문 씨 곁에 한 남성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문 씨의 남편이 아니야. 또 다른 남자야. 애들 삼촌이에요. 그러면서 첫 상담 때부터 같이 미팅했어요. 삼촌이 대화만 해봐도 되게 영리하셨고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교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신 거를 교류하면서 알게 됐고 영어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강 씨가 다 대부분 맡아 하셨습니다. 삼촌이라 소개했던 남성은 이 씨의 전 남편이자 가전업체 대표인 강 씨야. 아, 피해자 부부 중에 남편을 동원했구나. 아, 보딩스쿨 보내려고 이제 기부한 거야? 학교에서 좀 이렇게 써달라고 뭐, 그 되나? 유학은 개인 역량 아닌가? 학교에 힘이 필요한가? 사실 학부모 참여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보딩스쿨은. 문 씨가 이제 학교와 소통할 때 영어를 못하니까 소통하기 편하게 강 씨를 아빠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엄마 아빠보다 삼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가족들과는 교류하지 않으면서 문 씨 아이들이 유학 생활에 보호자 역할을 했고 문 씨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아, 돈 많은 집안이라는 확인이 되는 거구나. 학교에 기부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문 씨가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하고 여자로서 너무 존경스러운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입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고마운 존재라는 거예요.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면서도 오히려 문 씨와 자녀들을 걱정했어. 강 씨는 자신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걸까요? 강남에서 수십억 원의 초고급 주택에서 문 씨가 거주했는데 입구도 찾기 힘듭니다. 담장도 존나 높고. 자, 그런 집에서 문 씨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웬만큼 재력을 갖춘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고급 주택의 주민이자 명품 브랜드 베리 임포턴트 펄슨 초청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자녀들은 고가의 악기를 다루고 집안에서는 늘 현금이 두둑했던 문 씨의 재력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보였다. 강 씨는 문 씨 부부가 대단한 재력가라고 믿고 1,0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문 씨가 이 씨한테 주로 현금과 수표로 편취합니다. 그럼 강 씨는 얼마나 현금이 많고 재력가길래 이렇게 집안에 현금을 많이 쌓아둘까? 자신의 아내였던 이 씨에게 편취한 돈인 줄도 모르고 문 씨에 대한 신뢰를 강 씨가 굳혀갔지. 그는 왜 아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걸까? 조말래가 지령을 내리잖아.
이 사건의 특징을 보면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서 다른 내용을 공유 못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는 이혼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강 씨 같은 경우는 문 씨 부부랑 동거하고 강 씨의 부인인 피해자 이 씨 경우는 제주도라든가 다른 지방으로 가게 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 내역을 공유한다거나, 사실 그 단계에서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말래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일체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두 부부는 서로에게 내려진 미션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 씨가 조말래의 지시 때문에 성적인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내를 의심하고 끝내 이혼까지 결심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강 씨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부인이 나를 속인 것이었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문 씨 부부가 미션이 있으셨군요? 집을 나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존나 치밀하다. 와, 이거는 걷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감시잖아. 유일하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문 씨 부부밖에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려준 것은 조말래인 것이죠. 문 씨는 집을 나온 강 씨에게 방 한 칸을 내줬고, 그때부터 문 씨 가족과의 기이한 동거가 있었습니다. 아, 요렇게. 이건 누구야? 문 씨 부부 애인가? 뭐 베이비시터 마냥 사용하네? 문 씨 부부와 두 자녀 강 씨 집까지 5명이 한 가족처럼 지낸 시간이 6년이에요. 문 씨 부부의 지인들은 5사람의 동거가 나름 평화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 문 씨가 이제 태도 바뀌었어요. 봐봐. 아까는 뭐 자기 눈치를 보지 말라 그래놓고 너도 얘기해봐. 그럼 놔? 아니요, 전 아닙니다. 둘 다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아, 나 돌아버려 이거. 또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해? 아니요, 저도 되게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결해? 각자 띵킹했을 거 아니야? 제가 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무산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 씨 집 전체로 볼 때는 총 5대의 CCTV가 있어요. 강 씨가 어떤 행동하는지를 늘 파악해가지고 조말래가 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강 씨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지배했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거액의 돈을 갈취했다.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이제 이어갔는데, 문 씨 대체 이거 어떤 새끼야? 삼촌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해외에서 오랜 시간 공부했다는 문 씨의 행적은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찾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걸로 추정되는 문 씨 부부. 지금 알려진 재력과의 삼가는 많이 다른데요. 컴퓨터 게임, 도박, 오락, 스포츠 게임 등을 했고 망해서 나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들려줘. 급히 이사했다는 문 씨 부부는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전학하기 전까지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 씨 부부를 기억하는 이웃을 찾던 중 놀라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 씨 부부가 과거 노부부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일이 있다. 이것 봐. 이 새끼들은 과거에도 사기친 그게 있어요. 이게 사이즈상 초범일 수가 없어. 150억대를. 사기를 쳐오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그 사기 컨텐츠를 좀 이렇게 계속 보완했겠지. 자, 그때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자 노부부를 만났어요. 이웃집 살면서 딸처럼 생각하라며 살갑게 막 다가왔대. 시장 상인들 상대로 개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받지 못한 돈이 있었는데 문 씨가 대신 받아주겠다며 차츰 돈 얘기를 해왔다. 이지 말이여. 차츰씩 조금씩 가져갔는데 돈을 아저씨가 설을 꾸며야 한다고 일본에서 해와야 한다고 말이여. 그러니까 일본 아저씨여, 삼촌이 어머님 돈이 필요해서 한 2-3천만 원을 빌려줘요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건물을 사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머님 거기 아파트가 나왔는데 사실래요? 그냥 대출 받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할머니 카드로 명품과 값비싼 식사, 항공권까지 문 씨 가족이 결제했습니다. 노부부는 그 길로 문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문 씨가 먼저 민사소송을 걸어와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아니 민사를 어떻게 걸어 문씨네가? 사기 혐의로 그냥 형사 고소가 되는 건데? 지들이 뭔 피해가 생겼다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현금이라 금전거래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3억만 받고 끝냈다. 근 8억이란 돈이야. 8억이란 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문씨 가족. 노부부에게 사기친 돈으로 명품과 외제차를 사서 겉모습을 포장한 채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성한 것입니다. 자, 문씨의 지인. 2014년도에는 동네에 다니는 시장 아줌마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점점 세련돼지는 느낌이었어요. 사기 피해자. 그냥 평범해요. 애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강남에 정착했어. 이 할머니한테 사기친 돈으로. 그리고 이씨 부부에게 접근해서 150억을 뜯어낸 거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합의됐다는 이유로 불기소가 됐어요. 이씨의 돈이 문씨의 계좌를 거쳐서 노부부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씨 부부에게 사기쳐서 받은 돈으로 노부부에 대한 사기 피해금을 변제한 셈이 되는 거죠. 중간에 걸쳤구나. 사기쳐서 갚았네. 2014년 개명한 것으로 보이는 문씨 그녀랑 남편 조씨에게는 다수의 전과도 있습니다. 문씨 이거 씨발년 이거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녀의 아방구를 만나보는데. 자, 아방구. 뭐라고? 안 들려? 뭐? 내 딸이 또 지랄을 했어? 기자 양반, 기사가 뭐라고 나왔어요? 기사가 나온 그 신문이 있나? 누가 사기를 쳐요? 뭐라고? 우리 딸이? 뭐? 누구한테? 안 들려? 딸에게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문씨의 아방구. 이내 딸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야, 이 아빠도 블러핑이 상당하네. 씨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래? 따님한테 면회는 안 가봤어요? 자신은 그저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줄만 알았다. 혹시 일본에 삼촌이 사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한다. 일본을 가본 적도 없다. 나 말이야? 뭐라고? 나는 공장 다니고 아내는 파출부야. 그때 말이야, 우리가 그 빚을 내가면서도 우리가 애 새끼들 공부를 시켜줬지. 그런 못된 자식이 나왔단 말이오. 우리 집안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강 씨한테 어르신이 돈도 받으셨다면서요? 뭐라고? 그거 용돈 하라고 준 건데 그냥 쓰라고. 앞으로 사위라고 하던데. 가세요. 이혼했어요. 우리 딸이 앞으로 사위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니까요. 뭐라고? 가세요. 더 묻지 말고. 나한테 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가세요. 강 씨와 결혼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는 문 씨. 실제로 문 씨는 남편인 조 씨와 지난 2022년 이혼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럼 왜 같이 한 거지? 서류상 이혼 후에도 함께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요. 두 남성을 곁에 거느린 문 씨, 그 기묘한 동거, 이거 어떻게 될까? 문 씨가 강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녹취를 입수합니다. 야, 넌 왜 항상 얘기를 논점을 흐려? 아니야. 흐린 게 아니라 그거 논점을 흐리고 얘기하다 보면 무식해가지고 난 우리 애들이 걱정될 뿐이야. 살고 싶지 않은 집에서 빼내주고 내 편을 만들어준 여자.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태양. 그 여자가 한 말은 다 맞았던 거고 행동이 옳았다는 거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새끼 씨발 중세 유럽 귀족이에요? 이 대화가 왜 이래 화법이? 이 새끼 뭐야 이거? 들장미 소녀 캔디야? 갈 데가 없어서 내 옆에 있었냐? 우리랑 같이 살았나? 아니요.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학벌 좋고
똑똑한 아빠랑 사는 애들은 어떤 마음일까? 뭔가 물어봤을 때 아는 안에서 지식 안에서 답이 나온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나 문미정이야?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이자 생활가전업체 대표였던 강 씨는 문 씨 집에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같이 지냈고요. 겉보기에는 단란주점해 보였지만 문 씨와 강 씨의 녹취를 들어보면 두 사람은 동등한 관계로 안 보입니다. 문 씨 자녀들을 돌보고 운전, 숙제 해주고 집사 같은 존재였어요. 자, 이 문 씨의 과거 행정을 쫓던 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문 씨가 남다른 인맥을 자랑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 우리 차밍최 차밍초이가 등장해버립니다. 야, 이거 맞냐? 야, 차밍초이. 아니, 우리 차밍초이. 참고로 차밍초이 78년 말띠입니다. 얼굴이 마술인가요? 이 사람 근데 약간 좀 이 사건 때문에 커리어의 오점이겠는데 마술 안 보여주나? 예, 갑자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제 이름이 나왔던 얘기를 듣고 전 정말 존나 당황했어요. 후뿌뿌뿌. 원래 친분이 있었다는 문 씨의 말과 다르게 최현우 씨는 일방적인 연락을 통해 문 씨를 알게 됐대요. 아, 그래?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애들이 따돌림 받고 있다는 간곡한 부탁에 공연 계약서를 썼어. 문 씨는 학교 대신 공연 대금을 결제한 클라이언트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공연 중간에 문 씨 애들과 원래 친분이 있던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종종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공연 후 대기실에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문 씨는 뭐 존나 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술 과외를 해준 적도 없다. 아니 뭐 그거랑 저랑 친분을 과시하거나 혹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거라고는 당시에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유명인과의 친분, 호화주택과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려고 했던 문 씨. 이 새끼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큰 거야. 문 씨 게이가. 가난하게 큰 새끼니까 좀 자기도 막 이렇게 좀 재벌 비슷하게 살고 싶어서 신분 세탁하기 위해 사기를 치기 시작했나 보다. 집착이 어마어마한 새끼예요, 돈에. 문 씨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립 명문초등학교 전학은 운 좋게 결혼이 발생해 애들을 전학시킬 수 있었다. 자신을 친척의 큰 사업체 물려받은 재력가 모습으로 포장해 학부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막 그 강남 며느리, 강남 엄마 같은 느낌 내고 싶었나봐. 막 애들 라이딩하고 막 잘 사는 저 사람들 저기 뭐 검사 집안, 의사 집안 그 아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브런치 처먹으면서 뭐 그런 얘기 하고 뭐 명품 쇼핑 다니고 뭐 그런 생활 하고 싶었나 보다. 강남 며느리 마냥. 하지만 전학 온 데다가 문 씨에게는 분명 낯설었을 사립학교의 분위기. 문 씨는 그렇게 기부라는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거액의 기부로 억으로 끌었던 거지. 학교에서 위상이 달라졌어. 그러면은 솔직히 아빠들은 관심 없어. 뭐 무슨 일 한대? 여기서 전부야. 근데 엄마들 모여가지고 지엄마 이거 비밀인데 저 집에 호철이 엄마가 학교에 기부했잖아. 그러면 어머 조용히 해. 비밀이야. 10억 했대잖아. 어머 돈이 왜 그렇게 많대? 무당이 점을 잘 봐줘가지고 큰 돈을 벌었대잖아. 어머 그 무당이 어딘데 나도 만나고 싶다. 이래버려요. 엄마들은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은 문 씨의 기부 이후에 학교 측이 문 씨 요구에 맞춰서 특혜를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문 씨가 발전 기금 형태가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학교장이 또 임의로 액수를 써가지고 기부 확인서를 발행했어요. 야, 리베이트다. 교장이 일부 먹었다 이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실제 금액은 30억일 수도 있는 거야. 교장이 10 먹고 20억만 이거 기부 확인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20억으로 소문이 나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은
처음부터 20억을 그냥 한 번에 쏜 게 아니에요. 11억이라 그랬다가 14억이라 그랬다가 20억이라 그랬다가 당시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 대부분은 누락됐고요. 기부 발행서 발행한 학교장의 입장 들여보겠는데 선생님 찾아뵙고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고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 얼른 끊어. 그리고 잠깐 있다가 나타났어. 에이! 우리가 얻는 게 없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 죄송해요. 여기 학교에 동판도 있었잖아요. 다 지웠죠. 다 떼고. 재단 관계자. 학교장이 이 정도 써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적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장의 임의대로 거기서 잘못된 거죠. 먹었어 이거. 현 사태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재단은 위법사항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문제는 착취한 돈을 부풀려 기부함에 따라 문 씨 자녀들이 미국 명문의 보딩스쿨까지 진학할 수 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상당히 하위권으로 알려졌던 애인데요. 공부 존나 못했거든. 근데 보딩을 가니까 많은 엄마들이 놀라웠고 시기와 의문을 가졌어요. 학교 자체가 미국의 엘리트도 참 들어가기 어려운 데잖아요.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집안 배경부터 이런 걸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기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문 씨가 기부한 전적이 미국의 보딩스쿨 입학에 영향을 줬을까요? 유학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유학 전문가는 뭐예요? 어느 정도 꽤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상타치인데 제가 볼 때 자기의 교육뿐 아니라 이제 다른 애들의 교육 환경까지도 생각해가지고 기여를 해준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높게 평가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갈만한 역량을 갖춘 아이라면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입학을 보장하면서 기부했다고 해가지고 불합격할 아이가 합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매의 미국 유학을 컨설팅한 유학원 담당자는 어떤 입장? 이런 학교가 기부금 받고는 누구를 입학시켜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호. 문씨,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고 야 뭐든 잘하다 보니까 빠진 게 없어 우리 딸이. 응?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난리야 학교 갈 때마다. 내 아들도 그렇고 어깨에 뽕 들어가 학교 갈 때마다. 나 문미정이야? 이런 기분이 뭘까? 응? 아 자식들이 자라니까 부모가 대우를 받는구나. 그게 이런 기분이라는 거를 자식들을 통해서 난 느껴 오늘. 응? 이건 내 공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새끼들아. 뺏어가지 생각하지 마. 나 문미정이야. 나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 애들. 앞으로 저렇게 키워야 되니까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 너 원딜이야? 안 돼. 문씨가 이렇게 자식들을 명문학교에 집착했던 이유를 삐뚤어진 인정욕구 때문이다. 아 인정충이야. 인정받고 개추받길 원한 거야. 자기의 삶은 각자인 거를 알잖아요. 애들은 진짜 배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자기가 진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나중엔 지금 강씨까지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공한 사업가의 어떤 면모를 자기가 차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만으로는 그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이런 아줌마들이 이혼 숙녀 캠프에도 꽤 나와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존나 피곤합니다. 미친년들이에요. 문씨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갖고 1심 재판 중인데 혐의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말래와 자신은 관련 없고 이 씨와 강 씨에게 받은 돈은 자발적으로 준 것이거나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다. 괴스레이링 상태에서 쓴 차용증을 증거라며 제출하기도 했다. 죄책감이 없을까요? 문 씨는 이 씨의 모든 돈을 갈취한 후에 애들과 제주도에서 궁핍하게 살며 이 씨를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고 애들과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야, 막 죽으라 그랬나봐. 증거인멸되잖아. 어느 순간부터 이 씨에 대한 게스레이링은 착취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씨 애들과 이 씨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나와 우리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현실에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계획이 들여다보이는 충격적인 행적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부부는 강 씨의 모든 행동을 종속해서 지배했고
전 재산을 문 씨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해서 공증받아라. 유류반환 청구권까지 증여해라.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강 씨. 문 씨는 강 씨가 사망할 경우 강 씨 소유의 회사 주식을 비롯한 자산들이 자신에게 증여되도록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야, 이거 강 씨 병신 아니냐? 강 씨 게이 이 새끼 뭐야? 아, 좀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냐? 그녀가 꿈꾼 최종 계획은 뭘까요? 문 씨는 경찰 수사 앞두고 강 씨에게 조사를 앞둔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건 다 내 업보야. 내 업보로 경찰서 나가는 거야. 정말로 두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경찰서 일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질질 끌지 않게끔 고소고발에 꽃뱀에 수레일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나 있는데 나 문미정이야. 올해 안으로 그 마무리하고 내 나이 50부터는 지혜로운 참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싶어. 왜? 난 문미정이니까. 그것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라도 만들 거야. 이 새끼 왜 인정 안 할까요? 가짜의 나를 지키는 게 자기의 성격의 특성. 야, 나르다. 나르가 나타났어. 워낙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50억을 넘기면 가중처벌이 더 됩니다. 아마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허위 무당을 내세워서 완전히 속여서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공갈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가장 불량한 유형 중 하나거든요. 그런 점도 가중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 아래 새로 나온 엔딩 요정 도진기였습니다. 진짜 가족과 헤어진 지 6년이란 시간 동안 오직 문씨 부부에게 종속대에 지내온 강씨. 강씨는 게스레이링 상태에서 문씨 부부의 일부 범행에 가담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를 속이고 인생도 신분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문씨의 착각과 문씨의 거짓 배경을 너무 쉽게 신뢰했던 사람들의 방심이 불러온 비극이시죠. 한 사립초등학교를 뜨들썩하게 만드는, 이게 아마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인 걸로 내가 알고 있긴 한데 뭐 자세한 건 뭐 알아도 말해야 할 필요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스캔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야, 이거 그냥 그 옛날에 기계교 사건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기계교. 뭐냐면은 이것도 엄마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를 알게 됐어. 기계교를 믿어라. 그러면서 문자가 와. 기계교에 문자가 와. 그러면 기계교의 문자대로 막 이상한 짓들을 해. 돈 주고 막 착취당하는 구조를 짜는 거야. 그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더라고. 이게 근데 여기 좀 강 씨는 물론 아내는 여자니까 여자도 피해자지만,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남자가 이렇게까지 여자 사기꾼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막 무슨 미인계를 써갖고 엮여버린 것도 아닌데 신기한 경우네. 강 씨가 좀 답답하다? 이게 방송에는 실제로 다 안 나온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질질 끌려가기만 하냐. 신기하네. 아무튼 간에 야, 이거 또 피해자가 답답한 사건이 또 오랜만인데요. 예. 이런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잖아. 사기 진짜 많아. 아휴, 빙신들. 1488회 몰락한 꿈 펜트하우스 재력가 150억 원대 사기 사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이제 살인 사건이 아니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 살인 사건 좋아하시니까 그거 한번 준비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